안녕하세요. 레오나 최재원입니다. 음, 제가 오늘 딸아이를 등원 준비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내면 여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한참을. 딸아이가 이제 날씨도 춥고 옷도 이제 불편하고 하니까 두꺼워져서 불편하고 하니까 유치원을 정말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런 옷들을 입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통원 버스가 있어서 이 통원 버스 기다리고 버스 타고 가고 이런 것들을 되게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기 싫다고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런 딸아이를 달래면서 내면 여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서 말할 대상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내면 여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이제 제가 알게 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어, 내면 여행 같은 거 안 해도 잘 살 사람들은 다들 잘 살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내면 여행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한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나름 이제 푸르미 교육연구소라는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에서 내면 여행 워크숍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음,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내면 여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내면 여행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삶 속에서 이런 이제 푸르미 교육연구소와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내면 여행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고전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통해서 이미 내면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꼭 굳이 저와 같이,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면 여행은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어, 지금 도입 부분이 좀 이상하네요. 다시 말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딱 영상으로 찍을 수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내면 여행을 하는 이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지만, 어, 그, 내면,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어린 시절에 형성된 다양한 신념들에 의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어, 행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은 이제 신체적인 게 몸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몸은 정말로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너무나도. 근데 아직 과학자분들도 이제 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밝혀내지는 못했다고는 하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것들만 봐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놀랍죠. 이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신체의 각 기능이나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놀라울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 놀라운 기능들로 인해서 인간이 아무래도 모든 생물들의 정점에 올라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머리. 어,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 환경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분포도가 가장 넓은 게 인간이잖아요. 그 어떤 종에 비해서도 이제 뭐 박테리아, 사람을 따라다니는 뭐 그런 곤충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극한, 극지방 같은 곳에서도 살아남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생존력과 연결을 해서 내면 여행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몸은 아주 어린 시절에 주어졌던 환경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 프로그램을 짜요. 지금 세상은 이런 상태이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재빨리 반응을 하고 적응을 해야 돼. 위협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투쟁, 싸우는 거. 두 번째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쵸? 내가 힘이 있으면 싸워서 이겨가지고 승리를 하고 살아남겠지만 아기들은 어때요? 너무 다 작고 힘도 약하고 왜소하죠. 동물의 아기들이 그렇게 예쁘고 귀엽고 깜찍한 이유가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저절로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공격 의사를 없애도록. 네, 일부 동물들은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사람으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동물이나 어린 아가를 굉장히 좋아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가들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외부 세상을 경험을 해요. 엄마의 뱃속에 있어도 이제 청각이라던가 시각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청각과 시각이 뱃속에서 완성되었을 무렵부터 이미 뱃속에서 바깥 세상을 경험을 하고 태어나게 되는데 이 뱃속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후 3년 정도까지 이때까지가 뇌의 뉴런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하죠. 이 생후 3년의 시기에 세상에 대한 정보를 아주 많이 줘야 되고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생의 초기에 그 모든 것들이 삶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칠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제 개인 유튜브라고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삶의 생후 3년 동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36개월 때까지 이 3년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삶의 기초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이 생후 3년 동안 아이가 만약에 거절, 거부, 무관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관심의 경우에는 예전에 그 세계 2차 대전 세계대전 시기에 프러시아였던가 이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기억력이 좀 안 좋아요. 이런 전쟁 고아들을 한 수용소에 모아서 침대도 제공하고 옷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을 했는데 아이들이 한 명만 남기고 다 죽었다고 해요. 왜냐면
먹을 것 주고 옷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침대도 갈아줬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아이들을 안아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안아주지 않았던 아이들은 모두 죽었는데 딱 한 명, 그 보모가 모든 아이들을 다 돌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있던 아이만큼은 안고서 그 분유를 먹였다고 해요. 이 안긴 상태에서 분유를 먹었던 아이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관심을 못 받은 경우에는 아이 스스로가 죽어버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관심을 못 받는 세상은 이제 낯선 세상이잖아요. 낯선 세상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죽어버리. 너무 추측이 난무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생애 초기에 경험하게 되는 그 세상을 보고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즉, 나를 대하는 타인의 모습을 보고 이 타인에게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교류를 할 것인지, 또는 타인이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 때 이 타인이 가장 내가 안심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그 경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너무 정말 쉬운 예, 흔한 예. 엄마가 아이를 대할 때 아이가 막 떼를 부릴 때에만 욕구를 들어줬다고 해보세요. 아이가 그냥 얘기를 했을 때는 엄마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바쁘다고 무시하고 이제 반응을 보이질 않았는데 아이가 자기의 욕구를 떼를 막 울면서 화를 내면서 떼를 부렸을 때에만 욕구가 들어졌다면 이 사람은 머릿속에 입력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화를 내고 울고 떼를 부릴 때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공식을 성립하게 돼요. 이게 평생을 가게 돼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모든 것이 정말 생후 3년에 정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와, 말을 하면서도 저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생후 3년이 정말 중요한데 이 생후 3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고유함으로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죠. 내가 말하려던 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게까지 이제 생후 3년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방금 그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어렸을 때 성립한 이 프로그램과 공식들이 몸에 새겨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은 자동 반사적으로 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몰라요. 이 행동을 하는 이유를 나 자신도 몰라요. 모르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면 어릴 때는 사람들이 어리니까 이해를 했을 수도 있지만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하던 행동 그대로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린애가 아니라 이제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펼칠 수 있는 어른인데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안전하고 내가 어떻게 해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괜찮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몸은 어렸을 때 새겨진 그 자동 반응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식의 힘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전에 이제 100년도 채 안 됐죠. 전쟁이 끝나고 뭐 인류가 힘들었던 시기를 지났던 게 1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위협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머리로 생각하다가는 늦어요. 이제 어떤 감각에 대한 정보가 딱 들어왔을 때 머리를 이렇게 싹 한번 거치고 판단을 거쳐서 반응을 하려다 보면은 그 사이에 맹수들한테 먹히고 포탄에 맞아서 죽고 총칼에 맞아서 죽고 아 무서워. 그래서 어렸을 때 이 프로그램을 싹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협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싸우던가 아니면 도망가던가. 근데 대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작고 왜소하고 힘도 약하기 때문에 도망가야만 돼요. 그래서 어떤 위협 상황을 마주하든 재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몸에 새겨놓는 거죠. 그래서 생존율을 높였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필요가 없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과정도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게 타인의 반응에 따라서 세상의 반응을 보고서 만든 거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사람의 반응들을 보면서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사람의 반응을 봐야지 바꿔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면 여행이 필요한 거랍니다. 내가 이 삶을 좀 더 나답게 자신있게 어른으로서 또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또 좀 많이 행설수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페 푸르미 교육연구소에서는 이런 내면에 관한 다양한 것들을 교육 강연 같은 거를 강연과 이제 내면 치유에 관한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을 마련하고 이제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푸르미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20년 가까이 강연과 코칭을 해오신 푸름 아버님과 푸름 어머님을 통해서요. 저도 이분들을 통해서 내면을 이렇게 배우고 책을 읽고 다양한 자각과 함께 저의 상처들을 조금씩 어루만지면서 저에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던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